저처럼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오늘 꿀팁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 대표님 2부 오셨습니다.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부에서는 퍼스널 브랜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브랜딩은 이런 것이다. 이런 정의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퍼스널 브랜딩이 일반 다른 브랜딩이랑 다를 게 없다.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네.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 페르소나 매니지먼트인데 자, 페르소나 매니지먼트는 또 좀 더 쉽게 네. 예, 최창근의 브랜딩이다. 최창근스러운 모습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그러나 최창근스러움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특정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상대방, 즉 고객이, 가망 고객이, 시청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그 특정의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알아차리게, 그걸 네. 일관되게 전달하는 뭐 브랜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나요? 전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죠. 전달은 이제 광고나 이제 홍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만들고 조율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의 정체성까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부터 그렇죠.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정체성, 네, 정확합니다. 네. 그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너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네. 때로는 조금씩 바뀌는 거죠. 좀 진화하기도 하고 트렌드에 맞게.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그냥 된장찌개 집이 있습니다. 네네. 된장찌개 집이 이제 물어봅니다. 가게 사장님한테 된장찌개 집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된장찌개가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열었습니다. 이런 가게가 있다 그러면 네. 사장님이 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조언을 하셔야 되겠네요. 단순히 그냥 된장찌개면 내가 집에서 직접 된장을 만들었든 아니면 고객이 그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뭐 그 재료를 사용했든지 이런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된장은 잘 팔리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브랜딩이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될 상황 아닌가요? 딱히 그 사장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네. 일단 그 된장찌개 집을 갑니다. 네. 먹습니다. 제가 고객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만들겠죠.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전달하게 할 것이냐.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네, 전달 맞습니다. 네. 그걸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네. 있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되게 엄마 손맛이 나게 이렇게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된장찌개를 팔아요. 네. 먹어보니까 뭐 적당히 맛이 있어요. 적당히 맛이 있는데 뭐 아쉬운 점도 좀 있고 예. 근데 여기는 뭔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그 세련된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된장찌개 집이 네. 세련된 느낌이 아닌데 거기다가 디자인이나 브랜딩을 멋있게 하겠다는 욕심으로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세련된 어떤 디자인들을 막 덕지덕지 갖다 붙인다. 네.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잘못된 브랜딩이죠.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참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당연히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고 네. 사실 이게
많은 경험과 내공이 없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 보통 잘 되는 다른 집을 따라합니다.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그냥 쉽게 뭐 그냥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딩을 할 테니 그렇죠. 그냥 쉽게 알바도 쓰고 네네.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대화된 어떤 매출이라든지 자신의 브랜드를 가질 수는 없겠죠. 예. 결국 크게 성공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돈을 벌려면 결국은 남이 하는 평범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브랜딩 교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 뭐, 많죠. 예, 요즘 엄청. 소규모로 모아놓은 네네네. 비디오가 예. 있고. 네. 저는 그 교육을 좀 믿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네거티브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브랜드의 기본이 근본이 어떤 스러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100개의 브랜드가 있으면 100개의 정체성이 다 다를 거고 그렇겠죠. 1000개의 브랜드가 있으면 1000개의 정체성이 다 다를 텐데 그걸 매뉴얼해서 브랜딩을 하는 방식을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4번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90점짜리 브랜드가 나옵니다. 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뭐 최소한 50강, 뭐 100강 정도 만들어도 그걸 다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강의들이 한 4회, 5회 정도의 클래스가 끝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강의하시는 것들은 기본 컨셉이나 원리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수강생들이 찾아보세요 이런 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하면 또 이게 유튜브 채널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일이 꿈이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 운영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계정을 열고 하지만 소리 없이 다 사라지죠. 네. 자, 여기 이제 제가 최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첫째, 유튜브 채널이든 뭐 아프리카 채널이든 트위치든 뭐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그분한테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라. 자, 그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저는 뭐 그거를 퍼스널 브랜딩과 그냥 일반 브랜딩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컨텐츠를 누군가를 보고 따라서 하는 거는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궤도까지 간다고 치죠. 근데 그 다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의 목표가 나는 일정 궤도 정도까지만 가면 그 정도만 가도 만족이다 하면 퍼스널 브랜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만의 채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나스러운 것,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만의 고유함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좀 늦게 갈 수는 있는데 더 멀리 갈 수 있죠. 이게 결국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자신의 내공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 따라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채널로 나를 성공시키겠다 그러면 내 내공,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자신이 볼 때 어느 정도 내가 콘텐츠 힘이 있어. 네네.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네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데 잘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이게 네. 다른 사람들 전파가 안 됩니다. 마치 네. 상승미소처럼.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봐라라고 조언 좀 필요할 텐데. 이게 참 네. 뭔가 그것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솔루션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했네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음, 그래도 한다면 일단 이 채널의 컨텐츠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듣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제 후배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왔길래 도대체 너는 시청자들한테 네 영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와인 마시는 거 하나 했다가 여행 가는 거 하나 올렸다가 그냥 일단 올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자, 유튜브 채널 유명한 채널 있지 않습니까? 예, 채널 제가 354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회담. 예, 그 JTBC 비정상회담 때문에 네. 이제 인연이 된 그 외국인 친구들과 네. 함께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럭키 형이랑 알베르토랑 다니엘이랑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어떤 그 두 가지 밸런스를 같이 갖고 가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이 채널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채널을 단기간에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쓰지 그 않았어요. 방법이 뭡니까? 외국인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잘생기고 네. 멋있는 남자 외국인이 나오는데 그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그냥 되게 호감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국뽕 콘텐츠라고 하는 두유노 김치 같은 그런 콘텐츠를 뭐 쭉 뿌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단기간에 엄청 채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리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브랜딩을 처음에 먼저 했어요. 이 채널의 정체성부터. 네. 이 채널의 정체성을 브랜딩을 했는데 뭐냐면 럭키 형도 그렇고 알베르토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외국인이지만 일단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 네. 한국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이 세 명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외국인인 거죠. 네. 의식 수준이 높고 한국 사람이 봐도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굉장히 리스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외국인 세 명이 네. 그냥 국뽕 콘텐츠 같은 뭐 김치 맛있어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장점도 이야기하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보는 한국 사이에 뭐 순대 먹고 뭐 이 혐오식품 먹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외국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들에 그렇죠.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합리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론을 낸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런 제안도 한다. 네네.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브랜딩 할 때에 좀 쉽게 접근했던 건데 유튜브 비정상회담을 만들어야겠다. 유튜브판 비정상회담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두유노 김치 하지 말고 의식 있는 토론도 하고 물론 뭐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건 뭐 산낙지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냥 혐오식품 산낙지를 먹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산낙지 먹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산낙지를 먹는 게 아니라 광장시장에 가서 그 광장시장에
문화, 그리고 아줌마들과 판매하는 아줌마들과의 케미, 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 없이 보여주는 그 시각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각적인 전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좀 돌아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채널은 뭐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 이제 한 3, 40만 네. 정도인데 3, 4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 중에 실제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나는 이 채널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아, 그렇죠. 그걸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니면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있다면 내 장기를 계속 보여주기만 해도 될 텐데 그건 또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되게 그 스러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아하.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거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김병만 연예인 김병만이 보면 달인을 찾아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누군가가 지금 만약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고 내가 네. 유튜브를 하는데 그 달인을 찾아서 해서 뭔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뻔했겠네요. 완전 좋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뭔가를 잘해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해야 될 텐데 그 네. 노력하는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럼 네네. 결국 삶이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영업의 신 채널 이제 창님 그 영상 출연자신데 영업의 신 채널에 대한 조언도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영업의 신 채널을 네. 이거 타 채널 이야기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네.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유명한 채널이죠. 네,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을 보면은 그 채널의 그 주인장, 네. 제가 성함은 몰라요. 네.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장사가 잘 되고 이 소사업자들이 정말 돈을 벌게끔 아주 실질적인 컨텐츠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의 신 채널도 네. 그냥 뭐 되게 바른 마음으로 멋있게 이렇게 영업하는 거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 제가 영업의 신 책을 보면 정말 제가 어떻게 영업했는지 대본까지 다 매뉴얼까지 네, 넣어놨거든요. 정말 그렇게 멘트도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네. 무자본 창업하고 네. 저처럼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오늘 꿀팁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뭐 보내잖아요. 그때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라는 말을 저는 제일 많이 써요. 뭔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이러이러한 컨텐츠나 이러한 행동을 취하세요라는 어떤 컨설팅 권유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게 되는데 그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또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무게가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네. 일종의 확신까지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판단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고객이 느끼게끔 전달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아예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꿀팁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유튜브 채널에 누구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먹어요? 이 말은 무자본 창업을 하고 있거나 네. 클라이언트에게 컨텐츠를 권장하거나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요청할 때 그럴 때 쓰기에 아주 적절하죠. 그냥 막연하게 A, B, C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안을 내놓더라도 이거 B안이 고객님의 사업을 가장 잘하게 될 거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보시거든요. 네. A, B.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디자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이렇게 시안 뭐 네. 때로는 뭐 8개, 9개씩 시안 많이 갖고 오는 게 뭐 좋은 것인 것처럼 네.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자, 골라보세요. 이 중에 뭐 하나는 마음에 들겠지. 이런 거 진짜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점점 시안을 2개 이상 잘 안 드립니다. 저는 보험 영업할 때 사람들이 설계를 여러 가지 해갔는데 저는 딱 항상 하나만 해봤습니다. 왜? 나라면 이거 한다라고 확신할 때 그 설계를 뽑아가서 가서 납득을 시켰지. 마치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즉 결국 고객이 보는 것은 나의 확신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전문가적 판단을 믿고 싶어하는 거고 그걸 또 제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결국 그 용기를 내려면 콘텐츠 즉 자신의 내공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돌아왔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을 더 갈고 닦고 더 열심히 하되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런 제안을 할 때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제안하라. 그렇게 결론 내게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 1부, 2부 중에 그 퍼스널 브랜드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꿀팁까지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최창근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인사드리시죠. 영업의 신 창단 게스트로 초대돼서 참 영광이고요. 영업의 신 채널 많이 보시면서 반드시 영업에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멀지 않은 길이지만 열심히 달려가주신 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